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예고가 현실화하면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광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는 4월 2일로 이미 예고했었습니다. 관세를 얼마나 매길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세율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이 예고가 현실화하면 광주의 수출 전선엔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대미 수출액은 51억 4천만 달러. 이 가운데 자동차 수출액이 38억 9천만 달러로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자동차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아무래도 관세가 매겨지면 저하되기 때문에 대미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어서 수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의 의도대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면 광주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아 광주 공장의 수출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만약 기아차가 물량 조정에 나선다면 선택지가 없는 부품 협력업체들은 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생산과 고용 감소, 이에 따른 내수 부진 등 지역 경제의 연쇄적인 파장도 불가피합니다. 기아는 일단 관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간의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외교 방식으로 볼 때 내란과 탄핵 정국 속에 빠진 우리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2차 전지 업계도 미국발 악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침체를 겪는 건 전기차 수요가 부침을 겪어서입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 지난해부터 즉 캐즘이 이어졌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배터리 완제품은 물론 안에 쓰이는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실적의 직격탄입니다. 광양만권이 핵심 생산 거점인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해 4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 22.3%, 98% 줄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포스코 퓨처엠은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지역에서는 광양만권 투자나 고용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등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일 거 아닙니까? 거기와 관련된 하청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더 수요가 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체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선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예정된 광양만권 시설 확충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율촌 산단에 조성 중인 전구체 공장은 상반기, 5단계 양극재 공장은 하반기 준공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선 시장 상황과 글로벌 정책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는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추가 지정,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400억 원 상당의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대유이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형량인데요. 피해 근로자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색 수의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영우 대유이니아그룹 회장. 박 회장은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3년간 전국 근로자 70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만 근로자 250여 명이 114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임금 변제 계획 있으니까요.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용인대지 승인 아래 체불 임금이 이뤄졌고 또한 변제 계획과 성실한 합의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 중 횡령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근로자들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해서 좀 처벌을 강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4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미 박용 회장은 우리 직원들 월급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특히 임금체불 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국회는 임금체불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중심상업지구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조례를 두고 내탓 공방을 벌이던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개 TV 토론에 나섭니다. 일단 만나기론 했지만 세부 계획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과 있는 토론회로 이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광주시는 우선 조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상무 첨단지구와 금남로 같은 중심 상업지구에 주상복합 형태와 같은 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짓게 하자는 도시계획 조례. 광주시는 이르면 이번 주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 대한 거부권, 제2요구를 행사할 계획입니다. 중심 상업지구의 급속한 주거지화는 주거, 교통, 교육, 생활 편의 환경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자칫 일부 사업자와 토지주의 배만 불릴 수 있는 만큼 조례가 자동 공포되는 건 우선 막겠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의회가 같은 조례를 발의했을 때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안이 제안되었는데 발의되었는데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부동의 의견을 의회에 표시했고 제2요구가 이루어지면 전 의원 대상 재의결로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시의회는 내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결 전 광주시와의 갈등 봉합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참에 경직된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바꿔 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도출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열어놓고 이번 과정에 아예 저는 이 도시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저희들도 시와 의회가 전문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를 구성해서든 긴급하게 집중적으로 좀 같이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광주시가 요구한 공개 토론을 받아들인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일단 다음 주 TV 중계 방식의 토론회에는 합의했습니다. 시민들이 해당 조례를 가감없이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누가 토론자로 나설 것이냐를 두고는 의견 조율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사실은 우리 시의 100년 대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어떤 이해관계 접근법으로 풀 게 아니라 진정으로 광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합의점을 좀 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에 신중해야 하는 도시계획 변경 논의. 토론이 숙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모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평에서 천연기념물 황금박쥐가 대거 발견된 것을 기념해 순금으로 만들었던 황금박쥐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솟은 금값 때문인데요. 17년 전 제작 당시 27억 원을 투입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 옷을 입은 6마리의 박쥐가 금방이라도 눈앞을 스칠 듯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가로 1.5m, 높이 2.1m 크기의 순금으로 만든 황금 박쥐상입니다. 처음 봤죠. 전 박쥐가 황금 박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기운을 좀 받고 싶어요, 올해는. 멸종한 줄 알았던 황금 박쥐 162마리가
한평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 지난 2008년 한평군이 제작했습니다. 당시 순금 162kg, 은 281kg 등 27억 원이 투입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황금 박쥐상. 최근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재 황금 박쥐상의 가치는 260억 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500명 이상이 다녀갈 만큼 귀한 몸을 찾는 발길도 크게 늘었습니다. 야, 26억도 아니고 26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벅차고요. 저 한 마리 정도만. 공값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해서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봤는데 너무 놀라게도 한참 놀랐습니다. 금값이 오를 때마다 주목을 받으며 지난 2019년에는 황금 박쥐상을 노리던 3인조 절도범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황금 박쥐상에 있는 이곳 전시관은 방탄 유리와 CCTV, 동작 감지기 설치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오는 4월 황금 박쥐를 주제로 나비 축제를 열고 캐릭터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황금 박쥐상을 조성했던 계획이나 또 이걸 만들 때 그 예술적 가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관람객들이 많이 아시고 생태계 보존을 기념해 제작된 순금의 황금 박쥐상.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여행업계가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시장께서 제대로 된 서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는데 전남도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전남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LG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가 공동 창립한 투자그룹 스톡팜 로드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부 지역에 3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금은 50조 원으로 투자자들이 전력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